이 공산당은 인사, 조직, 이념 면에서 혁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조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공산당 100년, 짧게는 공산당 개혁개방기에 문제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권력 구조는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달리 집중, 권력 집중 체제입니다. 그 이유는 공산당의 조직 원리가요, 민주 집중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 집중제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당원들이 내지는 당의 동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이 된다부터는 일사불란하게 따르다라는 게 집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민주는 그냥 간대가 없어지고 집중만 남는 거예요. 집중만 나오면 4대 집중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뭐냐? 개인은 조직에 복종해야 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전당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이 복종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개인과 사회는 국가에 복종하고, 국가는 공산당에 복종하고, 공산당은 다시 최고 집단에 복종하는, 이러면서 권력 집중 체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 체제예요.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도 못 믿으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버리죠.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근데 그것도 못 믿어요. 그래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나눠버리죠. 지방자치제.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은 권력 집중 체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부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권력은 누구 거예요? 국민 거예요. 그걸 준 건데 마치 당정 간부들이 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자기 사유 재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가산제 국가라고 그래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말이에요. 정치 권력을 개인 재산처럼 하는 체제, 가산제 국가. 이게 부패예요. 인허가권 이런 거 하면서. 거기다가 중국은요,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선거는 안 하지만요, 엄격하게 평가해서 승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식으로 하면 인기 공정 있죠? 인기 프로젝트. 국제유인 하나도 하는데 뭐 컨벤션이다 이런 거 열고 막 땅 개발하고 이런 거 있죠? 중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삶의 질을 위한 그런 건 표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니까.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작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 이런 게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국민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당제도 아니죠. 선거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뒷동네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쓸 때까지 몰라요. 쓸 때 기공식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학에 있는 용어예요. 길거리 정치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400건에서 500건의 소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당정 간부들을 감독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당내 감독이에요. 당내 감독이면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럼 정치국 상무에 7명은 누가 감독하죠? 못해요. 뭐 하느님이 감독하겠죠. 근데 하느님이 바빠갖고 뭐 감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감독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이걸 우선 선거 있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독 기능이에요. 4년 5년 후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에 잘못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요, 권력을 분배하는 기능도 있지만 감독 기능이에요. 또 시민사회, 우리는 코로나19 봤잖아요. 국가가 있을 때까지 아니라 다양한 의사협의라든지 시민사회들이 움직여서 지적을 해야죠. 언론의 자유, 중국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은 시진핑이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눌러놓은 것 같지만 안 돼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세 번째 문제, 저는 이게 현재 중국의 최대 문제라고 보는데, 개인의 가치, 이 문제, 가치의 시흥설. 전에는 아니었었어요. 집단주의. 근데 개혁개방 이후에 물질 만능주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치관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세 가지가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중국말로 카오산, 이렇게 위진하는 건데, 하나, 권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명문대 졸업장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고취하고, 정풍운동, 태도를 바꾸고 운동하고, 국민학습운동하고, 레이퐁이라는 유명한 이제 군인 출신의 모범이거든요. 모델. 이 사람 따라하고.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게, 같이 모여갖고 으쌰으쌰 우리 중화민족 잘해보자는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국가는 잘 되는데 나는 어떨까?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이거 주지를 못해요. 저는 민주주의 만능론자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만능론자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가치,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과연 중국에서 저는 시진핑 총선이 개인을 포함해서 그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다 놓고 물러났을 때. 또 지식인, 언론인, 여기 방송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있어야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도 중국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자국민도 보호하지 않는데 외국인을 보호해 주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국민을 아껴야 외국인도 아낄 거 아니에요.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왜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 조사해서 그렇게 70에서 95%까지 90%까지 안 좋다는 게 나오는지,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산당이 굉장히 존경받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